자, 오늘 어제 모평 본 거 비문학 2개 할 건데요. 아마 2개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지문이랑 두 번째 지문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문은 무역과 관련된 경제 지문이었고 두 번째 지문은 과학이라고 하는 기술 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게 무슨 하모니라고 하는 또 무슨 객체 뭐 존재론 뭐 이런 거여가지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봐볼게. 문제 먼저 봐보자. 4번 뭐 파악하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에 대한 설명 파악하라네. 그쵸? 근데 그 가나에 대한 설명이, 그 설명의 방향이 뭐예요? 내용 전개 방식.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서술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네. 가본 다음에 가에 대해서 판단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윗글의 자유무역협정. 그럼 일단 윗글이라고 했으니까 윗글이 뭐예요? 가나글이죠? 가나글이 공통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뭐 소재로 하고 있나 봐. 그쵸? 어쨌든 윗글의 수많은 소재들, 수많은 개념들 중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단독적으로 나왔어. 자유무역협정이 그냥 잔바리로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그게 중심 소재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고 가나글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에 대해서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 보면은 선택지문 보면은 뭐 원산지 뭐 영내국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것들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가나글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을지 봐야 되겠고 다음 문제는 좀 열받는 문제 6, 7번인데 6, 7번에 해당하는 또 표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쵸? 뭐 활동 1, 활동 2 해가지고 표들 나와 있고 뭐 숫자들 나와 있는데요 적용 문제일 테니까 뭐 지문 보고 나서 보는 게 좋겠죠 8번은 가나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 기억이 이제 본문에 밑줄이 쳐져 있을 텐데 각을, 낙을 하나의 글만 보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닌가 봐. 그죠? 가와 나를 참고해서 기억의 이유. 그래서 기억의 이유는 우리가 기억 부분 나왔을 때 한번 추론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어휘 문제네요.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건 모르겠어요. 약간 좀 특이했어요. 특이해. 자, 보면, 각을, 그 빅뱅 노래 중에 있지 않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아까도 앉아서 이제 내가 영상 촬영하잖아. 그러다가, 뭐 무슨, 시조였어요. 기녀, 기생의 시조였는데, 사랑에 대한 나를 잊지 말아달라, 약간 이런 건데,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면서, 그 허각의 노래가 생각나는 거야. 나를 잊지 마. 그래서 아까 한번 불렀어요. 영상에 담겼어요. 자. 그 정명고 2학년이랑 소명여고 2학년. 자, 자유무역협정 처음부터 나오네. 그쵸? 자유무역협정 나오네. 협정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목적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너희가 어느 정도 비문학 지문을 보고 배경 지식이 깔려 있으면 당연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래. 일단 자유무역 협정이니까 무역이잖아요. 무역이 뭐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뭐 그런 관계가 이제 무역 관계인 거죠. 그렇죠? 상품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 간의 상품의 이동일 텐데 그게 자유화하는 거래. 그걸 자유화하는 거래. 자유화한다는 게 뭐겠어? 그냥 마음대로. 그죠? 마음대로. 그 목적이 뭐래요? 서로 간의 무역에 대한 증진을 위해 아까 수출 수입하는 게 물건이 들어오고 물건이 나가는 건데 그 상품이 그렇게 이동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유화하는 거래. 그 목적이 뭐라고? 그 무역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 그걸 위해서 자, 이 협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협정을 체결한 권역내 국가 즉 영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이 협정, 자유무역 협정의 목적 나오네요. 협정을 체결한 권역내 국가. 자, 권역내 국가, 즉 영내국 이렇게 나왔어.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던 선택지문에서도 나왔던 개념인데 영내국. 영내국이 뭐예요? 여기 문장에서 권역내 국가. 그럼 그 권역 내 국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협정을 체결한 권역내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꾸며주는 말들을 통해서도 그 개념이 뭔지 볼 수 있고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경우도 그렇게 정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협정을 체결할 때 아까 특정 국가 간의 상호무역 증진을 위해서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이 자유무역 협정이고 그러면 여기서 권역 내 국가라고 하는 건 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구역 내의 국가로서 그게 영내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협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럼 저러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되면 권역내 국가, 즉 영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이 뭐 될 수 있다? 이익이 커질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 협정의 목적이. 커진다는 거죠.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는 거. 그러면은 아까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유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커진다? 그 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라는 거죠. 저 협정을 체결을 하면. 이를 위해 무엇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위해 영내국들은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 간의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자, 여기서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한다는 거,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앤다는 거, 그렇게 해서 상호 간의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걸 낮추거나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뭐래요? 무역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거래요. 오케이? 자, 관세가 뭐예요? 관세 포함 얼마? 물건이 타국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그게 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내 스마트폰 갤럭시 있죠? 국가에서 이 갤럭시 스마트폰, 국내 스마트폰 산업을 보호하고 싶어. 오케이? 자, 아이폰, 미국 아이폰이 수입되어 들어올 때 여기다가 관세를 많이 부과해, 적게 부과해? 많이 부과해요. 그러면 국내에서 얘 아이폰의 기본 가격에 플러스 알파로 얼마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관세, 그 세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아이폰의 가격은 어떻다? 올라간다. 비싸진다. 그 재화의 물건은 비싸진다. 그렇다면 이게 왜 국내 스마트폰 산업, 갤럭시를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비싸. 그럼 사람들은 뭘 더 많이 사게 된다? 갤럭시를 더 많이 사게 된다. 예를 들어서 샤오미가 이제 수입이 되어 들어와. 관세가 낮아. 샤오미 안 그래도 싼데 낮은 관세 때문에 국내에서 갤럭시보다 싸. 사람들 뭐 산다? 오로지 가격적인 요소만 고려하는 거예요. 가격적인 요소만 고려하는 거야. 뭐 중국한테 정보가 털린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샤오미가 더 많이 팔릴 수 있겠죠.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 그러니까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거 벽이잖아요. 방해물이잖아. 그쵸? 그것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관세를 그 나라에서 수입되어 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낮춘다는 거, 아예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그 나라에 특혜를 부여하는 거, 무역에 있어서 특혜를 부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냐면 많이 다루는 소재라서 다른 지문에도 나올 수가 있고 너희 모평이나 수능 볼 때도 나올 수가 있는 개념들, 경제학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자, 이로 인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렇게 관세를 부여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어떻게 되고 뭐가 더 많이 팔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이런 개념들도 경제학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이라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오케이요? 그리고 믿을만 해요. 왜냐면 난 대학교 때 경제학 원론을 A0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A뿔 가격인데 가격이래. 성적인데 재수강 해가지고 A뿔을 받을 수가 없게 됐었죠. 왜 재수강을 했냐? 처음 시험 볼 때 술 먹고 시험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재수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D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했어? 이로 인해 무엇으로 인해? 앞에 얘기했던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인해 영내국이 뭐였어요? 권역내 국가가 어떤 구역 내 국가? 협정을 체결한 권역 내 국가와 역외국. 그럼 역외국은 내외 반대되는 거니까 협정을 체결한 권역 내 국가가 아닌 그 바깥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 국가의 무역 구조가 변화되면서 기존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A, B, C, D 얘네 간에 관세도 부과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구역을 했었다가 얘네 둘이 뭔가 협정을 체결해서 권역 내 국가가 되었어요. 영내국이 되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간에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해서 관세도 막 철폐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과 동일한 무역 구조가 유지가 돼요? 아니겠죠. 얘네 사이에 뭐 더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든가 원래 여기서 수입하던 걸 이제 여기서 수입하지 않고 B에게서만 수입한다든가 왜 더 싸게 그렇게 수입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죠? 변화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A, B, C, D 자 처음 새학기가 되어서 처음 같은 반이 되었어요. 얘네들 구조 어때요? 서로 대면 또는 다 이제 다 친해졌어요. 4명이 이제 패거리가 되었어. 그 중에 이제 B랑 C가 싸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의 그 친구 관계 구조가 변화가 되죠. 얘네 둘만 따로 떼내서 얘네 둘이 2대1로 나뉘거나 아니면 C만 빠져나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냥 구조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구조가 변화되면서 그냥 무역 구조가 변화된다는 거, 나라 간의 무역 구조가 변화된다는 건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무역 굴절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1문단이 지금 어떻게 끝났어요? 이로 인해 즉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서 영내국과 역외국 간의 무역 구조가 변화되면서 이러한 3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끝났어요. 일단 이렇게 끝났어. 그러고 나서 자유무역 협정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른 어떤 얘기들을 해. 그럼 사실 이렇게 끝난 거 그냥 이렇게 이 3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만 소개하고 끝난 것이죠. 하지만 이 문단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 문단의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 먼저라고 하는 표지요. 표지요. 무역 창출 효과. 그럼 먼저 무역 창출 효과. 첫 번째로 무역 창출 효과. 다음 문단 또는 그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어? 다음으로 두 번째 효과, 전환 효과 또는 뭐 두 번째로 무역 전환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딱 이렇게 봤을 때 3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나왔고 다음 문단 딱 봤을 때 먼저 표지어 나왔고 첫 번째 효과, 무역 창출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나는 바로 다음 문단 갔어요. 뭐 확인한 거야? 나머지 효과에 대해서도 각각의 문단들이 설명하고 있는지. 이걸 내가 왜 확인했을까? 그에 따라 독해가 방법이 접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글은 본문에서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영내국, 역외국의 무역 구조의 변화에 따른 3가지 효과가 본문의 내용이구나. 그럼 3가지 효과, 그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그 효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뭐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병렬적으로 각각의 효과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독해 방법이 딱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1문단과 본문의 구조를 파악을 한다면.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잖아. 맞죠? 자, 그럼 가볼게. 먼저. 그리고 대부분 3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효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장점, 단점, 뭐 효과의 정의, 장점, 단점 막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두 번째 효과도 어떻게 나오겠어? 어떤 내용이 담기겠어? 정의, 장점, 단점 나와요. 세 번째 효과도 역시 어떻게 나와요? 정의, 장점, 단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색간, 어쨌든 서로 다른 효과잖아요. 서로 다른 이 효과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를 잡고 텍스트들을 읽어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길 설정되지 않고 내비 설정되지 않고 가면 길 잃을 수 있다고 했어요. 대를 잡는 거예요. 이 글은 처음에 1문단 이렇게 될 거고 본문에서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정리되겠지. 이러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라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런 구조를 잡고 이런 내용이 나와서 다음 문단에서도 두 번째 효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대조 해가면서 읽으면 더 그리고 이해가 잘 돼요.
그쵸?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 제시된 지문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의 바탕을 둔 문제를 이제 푸는 거죠. 그쵸? 무역 창출 효과. 일단 제목부터 효과인데 아까 무역 증진을 최대화한다, 뭐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한다, 극대화한다 이렇게 해서 뭐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대. 창출한다는 건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로 인해 영내군 간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 이게 뭐예요? 무역 창출이죠. 발생하면서 상호 간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 긍정적인 현상, 효과네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영내군 간의 관세가 이전보다 낮아지면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관세 등 무역 장벽이 철폐되고 완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세가 이전보다 낮아지면 영내국들은 자국에서 본인의 나라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원래 자국에서 무역을 안 할 때는 그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가지고 어떤 재화를 만들어냈어요. 이걸 생산하는 데에는 어떤 비용이 따르는 거죠. 근데 이 국가랑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어요. 관세 낮아요. 그렇죠? 관세도 낮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그 물건이 품질이 괜찮고 관세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관세 거의 없어서 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싸. 그러면 안 가지고 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상품의 이동이 자유화되었으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그래서 낮아지면 영내국들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내국, 저 협정을 체결한 영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 이로 인해 영내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건 더 저렴하다는 거죠. 비교 우위를 지닌, 비교해봤을 때 여기가 더 그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더 우위가 있어요. 더 싸. 그런 상품을 생산하는데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집중해냈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생산했던 거 이제 대체하게 되었죠. 수입을 해옴으로써 관세 저렴한 그 비용, 그 생산 비용과 노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이 나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다른 상품을 만드는데 그 기존의 이 A라는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였던 그런 것들을 그 B라고 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몰빵한다는 거죠. 원래 기존에는 A도 생산하고 B도 생산했어야 되는데 A는 이제 수입해오니까 B를 생산하는데 이 지금 가라는 국가가 나라는 국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B라는 재화를 생산하는데 몰빵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집중하게 되면서 영내국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이 지금 A라는 재화도 원래 필요해서 만든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 나뉘어지게 되니까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역이 가능해지면서 A 재화는 수입해오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A 재화는 가국가가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나국가가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상대적으로 나국가가 비교 우위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가 만약에 비교 우위가 있었다면 가가 A를 생산하는 게 맞아.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거 이걸 왜 하냐? 방금 말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A라는 재화와 B라는 재화를 생산하는데 누가 더 효율적이냐? 가라는 나라가 효율적이냐? 나라는 나라가 효율적이냐? 가라는 나라가 A라는 재화를 생산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면 가가 그 A라는 재화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B에 대해서 그러면은 가는 A에 몰빵하고 나는 B에 몰빵해서 생산한 다음에 최대한을 생산한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돼. 서로에게 필요한 양만큼 교환하기만 하면 돼요. 기존에 나 혼자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왜? 어차피 그 재화 말고 다른 재화, A라는 재화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게 수출 수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효율성이 결국 증가한다는 거지. 결국 영내국들은 수출을 통해 무역 이익이 증가하고, 왜? 영내국들 원래 그거 자국에서만 생산하고 자국에서 소비했었는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자국 다른 나라한테 수출할 수가 있으니까 무역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지. 수입을 통해서 영내국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또 그 필요한 재화 수입해와서 후생, 소비자의 후생, 만족이죠. 후생이라고 하는 건. 그게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 무역 창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떤 내용 담겼어요? 무역 창출 효과에. 과정이라기보다는 무역 창출 효과, 저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까지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요? 다음으로 무역 전환 효과. 이거 뭐예요? 두 번째 효과였었죠. 근데 나는 여기까지 보고 문제 갔어요. 첫 번째 문제 가보자. 4번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가에 대해서 판단 내려보면 1번 가는 중심 화재. 아까 그리고 우리가 그 구조도 잡았었죠. 그럼 그 가에 대해서 그 구조도대로 설명한 거 잡으면 되죠.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딱 봤을 때. 그 구조도를 설명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선택 지문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1, 2, 5번만 보면 되죠. 5번 아이가? 가는 중심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 세 가지 효과 소개. 난 그래서 이것까지는 맞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 보면 아니지. 아닌데 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중심 화재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절충한 방안을 소개해. 상반된 입장은 그냥 여기서 그냥 탈락인 거지. 그냥 제끼는 거야, 그냥 이건. 2번 중심 화재에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 시대수 제껴. 5번 가 중심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 그럴 듯해. 그죠? 난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양한 효과 위에다가 동그라미 가 쳐져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각각의 효과가 안고 있는 한계점. 근데 첫 번째 효과까지 우리 다 봤죠. 첫 번째 효과 설명한 거 다 봤지. 한계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난 이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만 보면 되는구나를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걸러봤고, 나 같은 이제 다음 내용 봐야 되는데, 두 번째 효과 무역 전환 효과. 전환? 아까는 무역 창출 효과였는데, 그쵸? 한 국가가 기존에 수입하던 상품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영내국의 상품으로 대체하는 현상이다. 기존에 수입하던 상품을 영내국의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는 영내국 상품이 역외국의 동질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더라도 낮은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생산 비용이 영내국 상품이 역외국의 동일한 퀄리티를 지닌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아. 근데 관세가 낮지 않아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없어. 그럼 영내국의 상품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싼데 그걸 왜 써, 굳이? 역외국의 상품, 기존에 수입하던 그 상품 사용하면 되는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무역 전환 효과가 그런 거구나. 원래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이제 뭘로 대체한다, 뭘로 전환한다? 영내국의 상품으로 대체하는 게 무역 전환 효과구나.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내국, 비교국이 생기는 경우, 영내국의 관세 수입이 줄어 경제적 후생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그러면은 그 영내국은 관세 수입이 줄어. 그 관세라고 하는 게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들어가요? 그 금액이? 국가, 정부한테 가게 되는 거죠. 국가의 이익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관세 수입이라고 하는, 관세를 통한 수입이 적어지게 되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만족, 후생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얻는 무역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 전환 효과보다 무역 창출 효과가 더 커야 한다. 무역 창출 효과가 뭐였어요? 새로운 무역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였죠. 원래 그러니까 앞에서 무역 창출 효과는 원래는 무역을 안 했던 재화야. 그 A라는 재화. 자국에서 생산하던 거. 근데 그걸 이제 영내국의 상품을
들여옴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비용을 줄이고 몰빵해서 또 그걸 수출을 하게 되는 게 무역 창출 효과. 그래서 무역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원래는 무역을 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하고 자국에서 소비했던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협정을 통해서 수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으니까 무역 창출이 된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외국에서 원래 수입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꺼져. 너는 비싸. 우리 역내국, 우리 친구들한테서 수입해올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무역이 구조가 전환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무역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 전환 효과보다 무역 창출 효과가 더 커야 한다는 거. 경제적 후생이 감소될 수가 있으니까 저런 무역 이익, 자유무역 협정을 어쨌든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저 무역 전환 효과보다 창출 효과가 커야 한다. 그러니까 그 아까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세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는 이유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이런 세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역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효과들이 발생하는데 이 효과는 두 번째 효과는 지금 무역 이익을 높이기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익이기 때문에 얘보다 이 이익을 높이게 만드는 효과인 첫 번째 효과가 발생을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효과. 자, 이 효과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무역 이익에 대해서. 왜? 김시후. 금마 보고 내려오라 그래? 2교시 끝나고? 응. 자, 마지막으로 무역 굴절 효과. 자, 이 효과는 또 어떤 효과일까? 또 굴절된다? 굴절되는 거 약간 꺾이는 거죠. 그쵸? 물에 뭐 집어넣으면 이렇게 꺾이는 거. 그쵸? 영내국 간의 무역 특혜, 아까 관세 철폐하는 거, 완화해주는 거, 그런 것들 이용하여 역외국이 자국에, 여기서 자국 누구예요? 얘 스스로 자제니까 스스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영내국에 우회 수출하는 현상이다. 자, 이는 자유무역 협정에서 영내국들이 역외국에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영내국과 역외국은 분명히 관세가 차이가 있겠죠. 영내국은 내 친구들이니까 넌 세금 됐어. 역외국은 짤없이 다 받는다. 자,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에 바로 수출하던 상품을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을 거쳐 수출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권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보자. 자, B국에게 있어서 C국은 역내국이에요, 역외국이에요? 역외국이죠. 묶여져 있지 않죠?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수출을 하면은 관세를 졸라리 쳐맞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네 둘이 친구니까 얘한테 슬슬 팔아서 이렇게 해서 우회해서 이렇게. 그럼 낮은 관세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 관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라고 했으니까 그 세금을 줄이는 편법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출하던 상품을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을 거쳐서 수출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왜? 세금은 내는 거니까. 그 세금이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더 많은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뭐야? 끝났어? 가글이 끝났네요. 가보자. 갈 게 있나 근데? 딱히 막 뭐 한개 없어요. 없어. 그 아까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계점 아까 첫 번째 효과를 통해서도 일단 틀린다고 말할 수는 있었어요. 그쵸? 풀 수 있는 게 없네? 가자 그런다. 나도 이거 풀면서 갈고 이거 4번 문제가 딱 하고 뒤에 문제 봤는데 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자, 낙을 가보면 자유무역 협정 여기 낙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겨 서로 다른 글이긴 한데 소재가 동일하다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글로 묶이는 거죠. 자유무역 협정에서 원산지는 자 아까 가글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개념인 원산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상품의 관세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왜요? 아까 관세 혜택 여부라고 하는 건 역내국에게
관세 혜택을 부여를 했었고 역외국이라면 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역대 그 상품이 어디서 생산된 것이냐, 역내국에서 생산된 것이냐, 역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냐에 따라서 관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라고 하는 개념이 상품의 관세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따라서 그러므로 모든 자유무역 협정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원산지가 관세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원산지가 어디냐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지. 역내국은 이 기준에 따라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서 원산지가 역내인 경우, 즉 그 상품이 역내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그게 아니라 역외국에서 생산한 거라면 관세를 줄여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역내국이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 결정 기준 아까 있다고 했고 그 기준에 기본 원칙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자, 여기서 볼게. 문장 구조에서 문장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 원산지 결정 기준에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그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법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법들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법 원리, 법 원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는데 신뢰 보호의 원칙,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원칙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기본 원칙.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나머지가 돼 있겠어? 안 돼 있겠죠, 그렇죠?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에는 역내 가공 원칙과 충분 가공 원칙 등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짤없이 역외국에서 수입해온 거니까 관세 처맞아라. 오케이요? 자, 그래서 그 기본 원칙, 자, 원산지 결정 기준의 두 가지가 아니라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에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1문단이었죠? 1문단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했는데, 1문단 다음에 2문단에서 역내 가공 원칙이랑 이게 뭐였어? 기본 원칙 첫 번째. 근데 이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기본 원칙이었어? 원산지 판정 기준 기본 원칙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역내 가공 원칙이 뭐야? 기본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상품의 가공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 상품의 가공 공정의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럼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는 것은 역내에서 중단이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 어떠한 과정은 역외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쭉 중단 없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상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금 어떤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역내 가공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기본 원칙 중 첫 번째. 충분 가공 원칙이란 이거 뭐였어? 이런 개념 이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개념이 어디에 속하는 개념이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원산지 판정 기준 중에서 기본 원칙을 보고 있어요. 그 기본 원칙의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야. 거기에 속하는 애죠. 충분 가공 원칙이란 상품의 실질이 변형될 만큼의 충분한 공정을 수행한다는 원칙. 그래서 그 원칙의 개념 정의했는데 이에 따라 협정에서는 조립, 건조, 분쇄 등 상품의 실질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단순한 공정 별도로 정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열했던 조립, 건조, 분쇄라고 하는 것은 실질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단순한 공정이고, 조립, 건조, 분쇄 등의 단순한 공정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실질이 변형될 만큼의 충분한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근데 그걸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분 가공 원칙이었고, 그걸 수행해야지 역내 상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역내에서
저 상품의 실질이 변형될 만큼의 공정이 이루어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실질의 변화를 주지 못한 공정이 영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를 영내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돼요? 해당 공정만으로 가공한 상품은 똑같이 나오는구나. 영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본 원칙을 충족을 하였다면 이제 기본 원칙만 충족한 거야. 더 추가적인 세밀한 원칙들이 충족이 되어야지 영내국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검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이거에 따라서 관세 혜택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되니까 그냥 대충 원산지 어디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의 사용 여부에 따라 완전 생산 기준, 실질 변형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앞에서 그 원칙 두 가지 제시했던 것처럼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형 기준으로 나뉘고 있네요. 뭐가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에 따라서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완전 생산 기준은 상품이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실 그 개념 이름만 봐도 완전히 생산했다. 어디서겠어? 지금 그 원산지가 영내국인지 판정하는 거니까 영내겠죠, 당연히. 그쵸? 완전히 생산했는지. 그래서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해 생산했는데, 즉 결국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의 사용 여부에 따르면 그거는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쵸? 그치? 완전 생산 기준. 이를 충족하면 영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앞에서 기본 원칙도 충족을 했고, 그리고 다음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영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해서 가공 공정이 이루어졌어. 그럼 당연히 영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겠죠. 그렇지 않고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의 경우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해야 한다. 실질 변형 기준에는 세번 변경 기준, 가공 공정 기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것도 기준 두 개가 나왔어요. 얘는 어디에 속해요? 품목별 원산지 기준 중에서 실질 변형 기준에 속하는 애죠. 걔네가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완전히 영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가공한 것이 아니에요.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한 거야. 그러면 걔네를 이제 원산지 영내국인지 역외국인지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 실질 변형 기준에는 세번 변경 기준, 가공 공정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뭔지 알겠어요? 네.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 있어. 아까 앞에서 기본 원칙 중에 두 번째 게 뭐였죠? 조립, 단순 조립, 이런 것들은 단순한 공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변형을,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하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분명히 달라요. 그 개념이 어디에 속하는지. 자, 세번 변경 기준. 국제 품목 분류 체계에 따라 상품에 부여되는 품목 번호인 HS 코드를 활용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HS 코드라고 하는 게 활용된다네.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와 이를 사용해 역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된 상품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다면, 자, 서로 다르다. 지금 무엇과 무엇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가공된 상품과 역내에서 가공된 상품과 상품의 HS 코드와 뭐가 다른 거야, 지금?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의 HS 코드가 다른 거죠. 그쵸? 다르면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 상품으로 보고 해당 상품을 영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저런 실질적 특성이 변형이 되면 HS 코드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다르다면 실질적 특성이 변형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라고 하더라도 원산지가 영내국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가공 공정 기준은 이게 지금 세 번 변경 기준이었는데 가공 공정 기준, 다음 기준 바로 나오네요. 섬유 화학 등과 같은 특정 분야의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 그래서 가공 공정 기준은 특정 분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네요.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가공하는 전체 공정 중 협정에서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다고 보는 공정 이상을 역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그럼 이거 여기선 뭐가 필요해요? 협정에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다고 보는, 협정에서 그렇게 보는, 그럼 협정에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되는 공정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거 이상을 역내에서 수행을 하면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게 따로 협정에 또 존재한다는 거지, 그 기준은. 뭔지 알겠어요? 자, 이러한 원산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뭐예요? 원산지 결정 기준들이었어요. 길 잃지 마요. 다시 정리, 그러면 아까처럼 구조를 한번 짜보면 원산지 결정이 중요하다. 왜? 관세 부과라고 하는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원산지 결정을 어떻게 할 건데 그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우선 기본 원칙이 있다. 기본 원칙이 충족되면 품목별 어쩌고저쩌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은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원산지 결정 기준들이었어요. 다양한 원산지 결정 기준들이었다고. 오케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양한 그 기준들이 나왔다면 그 기준에서는 이렇게 원산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명들이 나왔을 테니까 그런 각각에 해당하는, 각각의 기준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뭐 하는 게 이러한 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독해, 올바른 독해 방법이고 그 문제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 기준에 속하는 것이냐. 이런 독해와 그 구분이 잘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풀 때도 그게 잘 구분이 되어서 올바르게 선택 지문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각 협정별로 산업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역내국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무역 창출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고 역내국에서 역내국이 원산지인 것들 통해서 무역 굴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무역의 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무역 굴절 효과는 분명히 아까 역외국이 자국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꼼수 쓰는 거였죠. 근데 그 꼼수의 방향이 뭐였어요? 구체적인 어떠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결국 뭘 낮추는 거였어? 관세를 낮추는 방향이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거 관세를 정상적으로 부여했으면 역내국들한테 유리했던 거였는데, 그렇죠? 그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어떠한 나라가 관세를 덜 받게 된 거니까 부정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 무역을 함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였구나. 세 번째 효과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데 기억에 뭐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어요? 이유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어요. 왜일까요? 아까 무역 굴절 효과는 어떻게 일어났던 거였어? A국, B국, C국 이렇게 있을 때 얘네끼리 이렇게 A가 이제 C한테 원래 직방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되어서 C는 관세 수입이 증가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꼼수를 써가지고 무역 굴절 효과라고 하는 꼼수를 써가지고 얘가 관세 수입을 덜 받게 되었다. 그게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였죠. 지금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긍정적인 면으로서 장점으로서 저런 무역 굴절 효과라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대. 그러면 얘의 특성을 생각을 해야죠. 그죠? 얘의 특성을 생각을 해야죠. 어디서 온 거야? 아무리 여기를 거쳐서 왔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봤을 때 우리랑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역내국의 물건이 아니네. 근데 이거 B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관세를 조금밖에 부과한다고 지랄하지 말라 그래. 관세 졸라 붙이는 거죠, 그냥. 뭔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흥분했지? 그래서 그런 부정 효과를 원산지로 확인함에 따라서 딱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요? 그래서 관세를 그렇게 부과함으로써 그런 부정적 효과를 방지를 하는 것이죠. 까먹기 전에 기억 이유 문제 가자. 방금 그걸 얘기한 게 뭐예요?
1번 보면 영내 가공 원칙에 의해 수입 상품의 원산지가 역외국임을 확인하여 역외국이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다리는 관세이익. 자, 이게 뭐였어요? 무슨 효과였어요? 무역 불절 효과였죠. 그것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역외국이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다리는 관세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세를 조금만 쳐맞는 거. 그게 우회를 수출을 함으로써 역외국이 기대하는 관세이익이라고. 관세 측면에서의 이익이라고. 원래 같으면 직통으로 수출했으면은 관세를 졸라 많이 받는데 이렇게 우회 수출함으로써 관세를 아꼈네. 그게 관세 이익이라고요. 알겠어요? 네.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적절한 거 물린 거였어요. 어. 아씨. 뭔지 알겠어요? 답 1번인 이유 알겠어? 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거. 강조하고 싶은 거. 근데 이 문제가 맞나? 내가 자, 무역 불절 효과된 것 같은 자유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의 이유 물어봤잖아. 이거 누구에게 끼치는 부정적 효과인 거예요? 원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그 영내국 중에서 역외국의 수입을 역외국의 물건을 수입을 하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영내국이라고 했을 때 영내국은 그 협정을 체결한 A도 영내국이고 B도 영내국인데 그 영내국에서 어쨌든 그 역외국과 관련이 있는 애라고 머릿속에 세팅이 됐다면 걔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오케이? 기업 문장이 일단 그걸 의미하는 거죠. 걔의 이익을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걔한테 끼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는 거죠. 자, 이거 느낌 그대로 나머지 선생님 좀 가볼게. 빨리 가보자. 자, 2번 가볼게요. 어쩌고. 마지막만 봐. 2번 선택 좀 마지막. 역외국이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걔가 이익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머릿속에서 세팅한 걔예요, 이 역외국이? 아니죠. 제껴. 3번. 관세 수입이 이전보다 역외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던 역내국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면, 이거는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는 게 아니지. 지금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역외국의 상품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역 불절 효과를 지금 방지하는 거잖아. 지금 몇 번이? 3번 선택지문. 그러니까 중간에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면 그 결과를 지금 초래하게 되는 거냐고, 기억이. 아니잖아. 역외국 거 딱 잡는 거였잖아, 아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껴지는 거라고. 지금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얘기한 거야, 이게? 원산지를 면에서? 역외국의 원산지로 그거 하는 거니까. 4번 가보자.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방향인 거예요? 아닌 거죠. 그쵸? 5번. 무역이익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보장할 수 있다. 역내국으로 수출하여 얻으려는 무역이익이에요? 이 지금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건 역외국 거. 역외국이 근데 꼼수를 썼으면 역내국과 같은 관세를 부여할 맞을 수 있었던 그런 꼼수였는데, 그걸 이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를 역외국으로 판정하게 되면 역내국으로 수출하여 얻으려는 무역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외국으로 수출하여 얻을 수 있는 무역이익,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나머지 선택지문 1번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문은 아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선택지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선택지문이, 나머지 선택지문이 그렇고 1번 선택지문이 뭐 역내 가공 원칙에 의해서인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나머지 선택지문에 비해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구나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1번 선택지문을 가야죠. 세세한 모든 이 1번 선택지문 지금 각각의 선택지문이 좀 긴데 막 3줄씩이나 되고 거기 나와 있는 정보가 온전히 다 파악되거나 판정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효과, 그 양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2번부터 5번까지는
이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양상과는 벗어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답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곱 씹어 보세요. 자, 그리고 나글 같은 경우 이제 4번, 3번, 4번 중에 그 나의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 본다면 3번 중심 화제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위 유형으로 그 기준들도 막 분류가 됐던 것 같아. 그쵸? 그쵸? 그 기준들, 그쵸? 네. 맞아요? 유형별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기본 원칙 첫 번째가 뭐였죠? 영내 강호 원칙. 단점이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그냥 그런 장단점 뭐 중간중간 어떤 그런 표현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그런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였잖아. 각 원칙과 각 기준에 대해서.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3번 장단점 안 나왔으니까 X. 4번 중심화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한 후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거니까. 개념이 뭐가 나왔어요? 중심화제와 관련된 개념이 뭐가 나왔어요? 중심화제가 뭐니? 나 그래서 난 원산지로 보여요. 그리고 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개념. 그리고 그 원산지 결정 기준에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 자체들이 다 그거에 해당하는 개념들. 뭔지 알겠어요? 또는 뭐 원산지 결정 기준 자체가 중심 화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것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원칙들과 구체적인 기준들은 그것과 관련되는 개념들이죠. 뭔지 알겠어요? 기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건 더 넓은 범위니까.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5번 윗글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 2번인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산업번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협정마다 동일하게 운용된다. 아니죠. 협정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나글의 마지막 문단에 나왔었지. 그치? 마지막 문단에 위에서 두 번째 줄 고려하여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킬게요. 6, 7번이 아씨.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지금 이게 설명하기 길어서 짜증나는 거지. 근데 한 문제 틀렸어. 자, 가보자. 수입 상품의 생산 비용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갑국은 일단 갑국은 굉장히 빡빡한 애들이야. 100%의 관세를 부과해요. 그 물건 값 그대로 세금으로 더 내야 돼. 맞죠? 아이폰 120만 원이면 관세 세금 얼마야? 120만 원이 더해져서 국내에서 얼마에 거래돼요? 240만 원에. 그래서 실제 그건 환율 때문에 아이폰이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맥북이 비쌌구나. 그래서 내가 막 내가 원하는 옵션으로 하니까 맥북이 4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래서 못 샀죠. 관세가 100%는 자, 진짜. 그런 나라예요. 갑국. 갑질하는 거죠. 갑국이니까. 병국에서 나일론 실을 수입하고 있었다. 자, 일단 그 무역 구조 설명해 준 거예요. 병으로부터 뭐 받고 있었어? 나일론 실. 자, 갑국, 을국 간에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얘 친구 생겼다. 누구예요? 을국. 을국은 갑국에게 있어서 뭐예요? 친구가 아니라 앞에 개념으로 영내국. 맞아요? 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니까 체결한 국가 영내국이 되는 거죠. 세 국가 간의 무역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죠? 기존에 얘네들이 친구 아닐 때는 뭐 서로 약간 대면대면 관계인데 지금 베프가 됐으니까 약간 구조가 바뀐 거죠. 방금 그림도 달라졌죠, 그렇죠? 그렇죠? 구조가 바뀌었죠. 에어컨이요? 자, EU 각국은 국내에서 이제 스타킹을 제조할 거야. 스타킹 만들 거예요. 제조할 거야. 협정 체결 기간 을국에서 수입한 나일론실. 이제 나일론실 어디로부터 수입해 와요? 을국. 왜요? 왜 병국에서 수입해 오던 나일론실을 을국에서 이제 수입해요? 그게 싸니까. 친구 됐으니까. 팔아줘야지, 그치? 을 재직 공정으로 직물로 만들었으며, 자, 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 재직 공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실만 사오는 거고 여기서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물로 만들었으며, 병국으로부터 수입한 스판덱스 실. 앞에서는 나일론 실이었는데 이제 스판덱스 실이네요. 병국에서 이제 그거 수입해 오네, 그쵸? 로 재단 및 봉제 공정 여기서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국의 염료, 갑국 염료로 염색한 스타킹을 이제 생산. 갑국은 생산한 스타킹에 대해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았다. 이제 갑국이 스타킹 만들었으니까 어디다 팔아요? 을국에 팔아요. 을국도 관세라는 게 존재할 텐데 여기서 그 관세를 조금만 아니면은 관세를 받지 않죠. 왜요? 친구니까. 영내국이니까. 맞아요?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활동 1에 대해서 그리고 활동 2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활동 1을 보자. 자, 다음은 가를 정리한 표인데 가가 앞에서 뭐였어요? 생산한 스타킹에 대해서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았다. 가로 나타나는 경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어요. 각국 나일론 실에 대해서는 25만큼의 생산 비용이 들고 염료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 나예요. 어? 아, 오케이. 세국 간의 무역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 오케이. 나 좀 조용히 말해주면 안 돼? 뻘쭘하게? 세국 간의 무역 구조의 변화. 근데 변화가 지금 생산량 변화가 변화겠네요, 그렇죠? 네. 을국은 나일론 실을 15. 그러니까 기존에 아닌데, 그럼 병국이었는데. 아, 병국은 나일론 실을 생산하는데 10. 그러니까 사실 각국이 병국에게서 나일론 실을 그렇게 수입을 했었던 이유가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할 때는 이만큼의 비용이 드는데 병국은 이만큼의 비용밖에 들지 않으니까 여기서 단가가 더 싸겠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생산량 변화. 자, 나일론 실에 대해서는 감소해. 염료에 대해서는 증가했고 을국 나일론 실에 대해서 증가했어. 이건 왜 증가했을까?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 갑국한테 파니까. 그쵸? 염료는 감소했어요. 왜요? 갑국이 상대적으로 더 싸니까 얘네가 더 많이 잘 만들 가격 경쟁이면서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입을 해올 거죠. 그쵸? 자, 병국. 왜 감소했어요? 갑국이 안 사. 갑국이 안 사주니까 갑국이 지치고 을국한테 사준대. 불쌍하네요, 병국이. 그쵸? 병국이 제일 불쌍해. 뭐 해야 돼? 6번 보자, 6번. 반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 5번이죠. 병국보다 을국의 나일론 실이 생산 비용이 높지만, 그쵸? 생산 비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비교 우위는 분명히 을국보다는 병국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생산 비용이 높지만 을국의 생산력이 더 잘 팔리고 증가한 것은 갑국이 역외국인 병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역내국과의 무역 창출로 얻는 이익보다 컸기 때문이겠군. 그러면 컸으면 얘한테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어야 돼. 너무 저급하게 표현하나?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세금 많이 내니까 관세 많이 내니까 얘한테서 더 많이 샀어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그랬으면 얘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했어야 됐어요. 그쵸? 근데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답이죠. 그죠? 그죠? 이거 그러면은 결국 관세 수입이 역내국과의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컸기 때문이겠군. 컸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무역 전환 효과가 더 컸다는 거네. 그죠? 무역 전환 효과가 더 컸다는 거네. 1번은 왜 답이냐? 적절해요. 각국에서 나일론 실과 염료의 생산량이 변한 것 각각 감소와 증가로 각국이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에 생산 요소를 집중했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은 뭐예요? 나일론 실이에요? 염료예요? 염료. 그래서 저건 증가했고 나일론 실은 감소했죠. 대신 비교 우위가 적은 것은 사왔죠. 을국에서. 이번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역내국과는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쵸? 원래는 각국 스스로 나일론 실을 생산하거나 병국으로부터 그렇게 수입을 해왔는데 이렇게 무역 자유협정을 맺음으로써 을국으로부터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 그런 무역이 창출되었죠. 3번 을국에서 염료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자국 생산한 염료를 역내국의 동질 상품, 그쵸? 갑국의 염료로서 대체했으니까. 4번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 증가, 병국에서 감소한 건 낮은 관세로 인해 그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갑국의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겼기 때문에. 즉 을국의 상품이 병국의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겼기 때문에 을국에게서 나일론 실을 수입을 해왔다 라는 거죠. 그죠? 네. 7번 활동 2. 일단 활동 2를 봐야겠네. 갑을 자유무역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일부. 나를 고려해요. 을국의 입장에서 스타킹 원산지를 판정해보자. 원산지 판정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기준 원칙 봤었는데 나는 갑국은 생산한 스타킹에 대해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아. 그러면은 이거 원산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나의 표현에 따르면은 원산지 스타킹 원산지 어디라는 거예요? 갑국이라는 거죠.
각국은 을국에게 있어서 뭐예요? 내국. 그니까 관세 혜택을 받은 거죠. 만약에 원산지가 병국이었어. 외국이니까 관세 혜택 줘요, 안 줘요? 안 줘죠. 원산지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 볼게. 그럼 갑국이 이제 스타킹의 원산지가 된 거예요. 자, 상품의 기본 원칙. 가공은 영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게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원칙, 기본 원칙 첫 번째였죠. 그쵸?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역외에서 그런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충족하지 못한, 첫 번째 원칙은 충족하지 못하는 거였어. 상품은 건조, 분쇄, 조립의 공정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게 그 충분 그거였나? 아무튼 그 두 번째 원칙이었죠. 제2장 품목별 원산지 기준. 이게 충족이 된다면 이제 2장으로 품목 분류, 품목 섬유, HS 코드 나왔네. 자, 이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때야 됐었어? 이 섬유의 재료, 즉 외국의 재료, 이 재료의 HS 코드와 완성된 것의 HS 코드가 다르면 이건 실질의 변형이 일어난, 가공이 일어난 것이라서 원산지를 어디로 인정한다? 여기로 인정한다. 였었죠. 그쵸? 섬유의 상품은 제2장과 3, 4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 그래서 제2장의 3, 4 중에 다른 HS 코드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건 역외국 재료라고 하더라도 저 섬유와 다른 HS 코드. 영내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이 수행된 것. 이게 이 지금 자유무역 협정에 나와 있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공정 이상이라는 거죠. 아까 그 따로 협정이 있었다고 했었지, 그치? 그거 말하는 거죠. 기억나요? 기억나?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7번 문제 가볼게.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스타킹의 가공 공정이 각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었으므로 영내 가공 원칙을 충족하였다. 그쵸? 그 스타킹 가공 공정은 다 각국에서 일어났었어요. 보면 아까 네모 박스 상. 2번 스타킹은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단순 공정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 충분 가공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거였었죠. 건조, 분쇄, 조립의 공정만으로. 그게 아니라 뭐 나왔었어요? 재직 공정, 재단 및 봉제 공정이라고 하는 거 나왔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공정 아니니까 그거 충분 가공 원칙 역시 충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3번 스타킹은 영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이 아니다. 그쵸? 그 재료들 다 어디로 수입해왔어? 을국에서 수입해오거나 병국에서 수입해왔었으나, 그죠? 을국에서는 나일론실, 병국에서는 스판덱스 그거? 아무튼 그거. 완전 생산 기준은 뭐였어요? 영내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공정한 거. 그거 아니었나? 나도 잘은 기억 안 나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오케이? 맞아? 대충 대답하지 말고. 자, 5번. 스타킹은 스판덱스 실을 사용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을 수행한 상품으로 가공 공정 기준 충족하고, 이게 협정에서 어떤 공정 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는 거. 협정에 나와 있는 공정 이상이라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그 6, 7번 그 상황에서 나왔었으니까 맞게 되는 거죠. 답 4번이죠. 스타킹과 나일론실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므로 3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군. 이거 왜 틀려? 번 4번 왜 틀리니? 세 번 변경 기준. 아까 분명히 HS 코드가 서로 다르면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 상품을 보고 영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틀릴까? T랑 나이론식.
아 이때 나일론실이 외국에서 가져온 그거니까 애초에 지범이가 답을 맞췄어요. 괜찮아. 세 번 변경 기준 같은 경우는 그 HS 코드가 다를 때 영내 원산지 기준이 충족이 되었다고 보는 건데, 역외에서의 재료와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와 최종 그 물건 상품 간의 HS 코드가 다를 때 그 역외의 재료,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라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영내로 인정을 한다는 거였어요. 애초에 나일론 실 같은 경우는 영내국에서 수입해온 재료이기 때문에 이 세 번 변경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더 정답이 되려면 스타킹과 그 아까 스판덱스 실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므로 세 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뭐야 그러면은 7번 문제를 활동 1번도 참고해놓고 푸는 문제. 아니지, 활동 1은 그 세 국가 간의 무역 구조가 변화가 실이 외국에서 왔다는. 그건 활동 1 이전에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 아 그런가? 심지어 활동 1에서는 병국에 대해서 스판덱스 실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아 오케이. 이해 가요? 네. 세 번 변경 기준이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 그 기준이었는지. 오케이요? 오케이? 9번의 답은 1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저주한. 이게 낮은이라고 해 나왔는데 낮은 관세. 저주하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써? 뭐 성적이 저주하다. 하필 아니 어제 모의고사 보고 온 사람들은 성적이 저조하다. 그렇게 보통 그렇게 쓰는 거고, 여기서 관세가 이제 낮은 관세라고 하는 게 관세가 금액이 낮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저주하다 어떤 등급 뭐 그런 것들을 저주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 이런 것들이 저주하다 이렇게 저주한 실적 좋네요. 저주한 실적,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뭐 성적이 저주하다 이렇게 하는 게 크리티컬한데 실적이 저주하다는 저한테 좀 크리티컬할 수가 있어요. 직장인으로서. 하지만 저는 아무튼 일단